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힘으로 영암군의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면서 지역의 부모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농민들이 애지중지 기른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들까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쇠락한 옛 도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목원동. 사업을 통해 달라진 변화와 그 이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암군의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건데 그동안 타 지역으로 소아과를 오가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에 쓸 시간인 농촌마을 보건지소. 오전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보건소의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기본 진료비는 1,000원 수준, 일반 병원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타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목포 병원 가 멀어요. 여기 보건소와 그냥 가까워요. 좋아요.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2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영암군.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금 12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하고 소아과 검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3호 보건지소에서, 화, 목요일에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정지 여건 때문에 지방을 떠나고 지방은 소멸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했고요. 평소에 우리 주민들께서 아이가 아프면 옆 지역으로 간다, 소아과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영암군은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기부 형식의 소아청소년과 기금 조성을 시작할 계획.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필수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지정기부도 진행하는 등 고향 사랑의 힘으로 농촌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안정자금이 이미 지원을 받았던 피해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걸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황순원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9천만 원을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과 대출이자 등 당장 부담을 덜어보려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전라남도가 마련한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신청하려 했지만 최근 지급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해서 줄 수 없다는 지시가 내려와서입니다. 황 씨는 신청 당시에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계산을 다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문을 받고 나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실망감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계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청년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춘천시나 광양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미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그걸 시행한다고 했는데 중복 지원이 안 되면 그거를 왜 하는지 저는 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전라남도는 피해자의 안타까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지침과 상위 법령을 고려하면 중복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단체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생활안정자금이 기존 지원과 겹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순천과 광양 지역 피해자 중 다수가 이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좀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좀 돌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유입과 정착이 수월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안 정보를 법무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 기능 인력 전환 광역 추천 제도가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농업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른 논을 갈아엎고 재고를 떠하는 농협 관계자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1,600여 제곱미터 황금 들판이 진흙밭으로 변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17만 원 선까지 하락한 쌀값과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를 포기하며 투쟁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이 갈아엎은 논은 4월에 심어 8월이면 벼베기가 시작되는 조생벼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논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 흘려서 해놓은 놈을 팔 아프니까 비료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데다가 기획값 올랐지. 무엇이고 안 맞아요, 시방. 현장에서는 쌀 재고 대란의 주된 원인으로 수입쌀 물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국산쌀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매년 국내로 들여와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하다 보니 쌀 과잉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수입하는데 사료용으로 정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쌀을 밥쌀용으로 그리고 가공용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강진에서는 재고 대란을 겪고 있는 농협 관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장 농가들이 수확해 오는 나락을 재놓을 데가 없어서 야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9월까지 각 지역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마친 뒤 10월에는 전남도청 앞 농민대회를 거쳐 11월에는 2차 전국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과 백일해 등 감염병의 예방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내 방역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품을 비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방역 당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실내 공간의 주기적인 환기와 일상 소독 등 예방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시행사가 호안공사와 활주로 설계 방식을 결정한 실시 설계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면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흑산도 예리 68만 제곱미터에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동 이동이 1시간대로 단축될 걸로 기대됩니다. 흑산공항에는 당초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라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폭이 확정되는 등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도시재생은 쇠락한 옛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켰을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200억 원을 들인 재생사업이 가져온 목원동의 변화와 변화의 이면에 담긴 그림자를 허연주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100년 전 동네를 누볐던 실제 물지개꾼 이름을 딴 옥단이 길. 목원동의 이야기가 스며든 골목입니다.
지난 2014년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19개의 거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몽마르트 거리와 구름다리 거리, 김우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거리 마디마디엔 관광객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4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다양한 시설들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던 효과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크게 산업단지를 거점화하는 경제 기반형과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 재생형으로 나뉩니다. 목원동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가 근린 재생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중 주차장 설립과 도로 정비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 활용 등 주민 주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또 남행윤차 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개월, 3개월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논의가 안 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민원 사항도 됐었고. 전국의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진행한 11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도시재생 선도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선도 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 도시재생 각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직후 단기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 전남은 또 한 번 선출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자처하고 당원도 많은 광주 전남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일단은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 후보였던 민영배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9.05%로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기록해 상위 5명에게까지 주어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득표율이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권리당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의 선택이 서울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동안의 예상이 틀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표가 나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8명 가운데 비서구권 지역 출신 후보는 저 민영배뿐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 실패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보자면 전남 서삼석, 광주 송갑석 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 의원까지 모두 3차례 탈락입니다. 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광주 전남 출신의 3번째 낙선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고 모든 것이 민주당에서 옛날같이 좀 많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좀 호남을 좀 더 챙겨주시고 또 건강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3년 최고위원에 낙마했던 송갑석 의원을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민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에 입성한 상태이고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열세 지역인 영남과 여성 청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위원직을 영남권에 배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 민 의원의 낙선으로 호남가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력과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한평군 월야면의 한 수도시설에서 가압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노동자가 맨손으로 작업하다 고압전류가 흐르던 전선을 만져 감전된 걸로 보고
원청과 하청 사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22대 총선 승리 기여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았으며 총선 승리 기여 평가위원회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당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제36대 전남경찰청장에 모상묘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모 청장은 어제 전남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화상 취임식에서 전남은 섬과 산간 지역이 광범위해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 청장은 한평군 출신으로 경찰청 경무 담당관, 서울해와경찰서장, 경기 분당경찰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목포시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 사업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건당 2,000원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목포 지역 착한 가격 업소 가운데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외식업소 7곳으로 지난달 총 652건이 배달돼 목포시가 134만 4천 원의 배달료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착한 가격 업소는 인근 점포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업소로 가맹사업자인 프랜차이즈 업소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흥읍 건산리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328억 원이 투입돼 100세대의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포 해상해안 교량 개설 공사 현장에서 어선이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선장이 숨졌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2시 10분쯤 목포시 달리도와 외달도 사이 해역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의 철제 구조물과 1.6톤급 어선이 부딪혀 조정석에 있던 6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목포시가 지난 2022년 발주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보행 연도교 개설 공사 현장으로 해경은 목포시와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과수 탄저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늘 31일까지 집중 예방관리 기간이 운영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주요 과수 주산지 65개 시군 325개의 관찰포에서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단감은 4%, 사과 1.2%, 복숭아 0.6% 면적에서 탄저병이 발생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를 집중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탄저병 예방과 방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과수 관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기준 제9호 태풍 종달리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파도도 높게 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9호 태풍 종달리는 오늘 밤 9시쯤 진도 남서쪽 약 80km 부근 해상을 지난 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달리의 영향으로 하늘은 점차 흐려져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남 많은 곳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30에서 80, 남해안에는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26도, 무안 25도로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33, 4도를 보이며 무덥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25, 6도의 후덥지근한 아침을 지나 낮에도 33도 내외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33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35분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입니다. 나, 너, 우리가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나누고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여성 전문인, 세계에 공헌하는 여성 인재 양성,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뭐하는 방향 청계 농공단지야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1등급 우유로 직접 만드는 수제 요거트 이츠그릭. 산미 없이 건강하게, 설탕은 쏙 빼고, 살아있는 과육이 듬뿍. 건강하게 만드는 그래놀라와 함께 매일 이츠그릭 요거트를 즐겨보세요. 건강한 하루의 시작, 이츠그릭. 필드를 지배하는 쉴 틈 없는 눈의 움직임. 아큐브의 비전 퍼포먼스 4개의 존으로 렌즈 회전이 감소. 선명함의 차이, 너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줘. 아큐브. 하겐다스. 인생이란 내 안의 놀라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이란다. The New Touareg.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하나만 선택하지 마세요. 실용과 스타일 다 가지세요. SUV에 바라던 모든 것,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아름다운 실용주의, 액티엄.